드디어 부푼 가슴을 안고 1월 30일 날 새로 임용고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만날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을 텐데 저도 두근거리면서 아이들 만났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교실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인디스쿨도 없었고요. 아이들을 만날 때 준비할 수 있는 책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아낸 게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의 브루스 교수님이 재밌는 실험 하나 했어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선생님하고 새내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디오로 내내 학기 초를 촬영한 겁니다. 3월을 어떻게 보내나 그랬더니 새내기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오늘 공부할 내용을 흥미롭게 내용을 담아가지고 수업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진도에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 건지 함께 약속을 정하고 공부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나무꾼이 도끼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끼 날을 갈아서 사용하는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업과 학급 경영. 학자들은 학급 경영을 수업을 도와주기 위한 모든 조건을 정비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 수업을 하다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학급 경영이 더 힘들까요? 수업하다가 이러다 내가 국어를 가르치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까요? 5년 만에, 10년 만에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때 가르쳐 주셨던 분수의 나우쌤, 지금도 가슴에 선명히 남아있어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주로 그때 선생님께 서운했던 이야기, 함께 놀러 갔던 이야기, 놀았던 얘기들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걸 더 기억할까요?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김치를 더 먹이려고 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뉴스에 나오고 수학여행에서 늦게 모였던 애를 기합을 주다가 뉴스에 나오고 욕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욕한 아이 입에다 양말을 물렸다가 뉴스에 나오고 제가 보니까요 그냥 내버려 둔 선생님은 안 나오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마음을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특히나 저는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는지 3월에 우리 1년 생활의 80%가 결정된다고 단언합니다. 이미 헛쌤의 학급경영 코칭도 냈고요. 그 다음에 나승민 선생님하고 승승장구 학급경영 책도 내고 그런데 이미 학급경영 책을 가장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3월에 첫날 어떻게 보내시고 둘째 날 시간표가 어떻게 되세요?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헛쌤 따라잡기식의 그런 기술서적이 될까 봐서였어요. 저는 선생님이 우리 반 교실의 모습을 따라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당연한 겁니다.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은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 결국은 자신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 같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선생님이 성장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쓴 책이 있어요. 바로 해리 왕이라는 교수님하고 그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로즈메리 왕이라는 부부가 함께 쓴 The First Days of School, 학교의 첫날 날들. 딱 선생님들 얘기죠. How to be an effective teacher,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것인가. 이 책 적지 마세요. 원어로 보시려고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사 되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딱 열면 해리 왕은 수천 명의 교사를 코칭한 결과 모든 교사들이 4번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도착하는 첫 번째 단계, 아이들을 글로만 배운 단계에서 도착하는 단계가 뭘까요? 놀랍게도 환상 단계, 판타지 단계라 나옵니다. 아이들을 글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 단계의 유일한 목표를 해리 왕은 좋은 친구가 되는 거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유일한 목표예요. 즐겁게 살고 그게 전부라 생각해요. 그런데 언어에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친구를 지향하나 친구 같은 누에, 가장 잘 대해주지만 가장 함부로 대함받는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 뒤에 이 명불허전 학급경영이라는 책을 새로 냈는데요.
헛쌤의 첫 만남 프로젝트의 책 뒤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새내기 선생님들은 종종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고 합니다. 친구 대하듯 하는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감, 어려움에 상실이 오며 여러 가지 면에서 학급 경영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지시가 통하지 않는 교실과 시끄러운 교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3월을 보내면 3월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대로 1년이 흘러가면서 학급 경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새학기 학급 만들기는 3월 한 달 안에 결정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저는 작년에부터 얘기죠. 우리 5학년 10개 반 중에 5분이 신규 선생님들이십니다. 새로 발령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잘 모르고 있던 것, 교대에서 제대로 얘기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 나온 것들이 뭔지를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야, 너 나와. 너 나와. 너부터 얘기해봐. 하시면 네가 잘못했는데 사과해. 주로 평소에 잘못이 있던 아이가 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들여다볼게요. 사과한 아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선생님 맨날 나만 가지고 쟤도 잘못했는데 맨날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주로 이렇게 사과합니다. 미안해. 자,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마음이 싹 녹아내릴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게 미안하다는 거야? 그게 도리어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사과했더니 또 미안 어쩌라고 더 싸웁니다. 제가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두 아이가 서로에게 화살을 쐈어요.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뭐죠? 맞습니다.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해줘야지 누가 먼저 화살을 쐈는지를 가려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둘 다 상처받았고 둘 다 서운합니다. 선생님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 아이 서운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서로에게 사과할 수 있는지 지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지금은 제가 발령 날 때만 해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선배님들이 학급 경영의 길을 하나하나 다져놓았습니다. 저는 명불허전 학급 경영이라는 책에서는요, 제가 좀 더 고민한 게 있어요.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이, 신규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가상의 선생님을 창조했어요. 지금 발령 나신 선생님이 모델입니다. 정다운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한 분 따로 모셔가지고 이 선생님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꾸며봤어요. 그래서 읽을 때 훨씬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할지 고민하던 그 상황에서 3월 2일 날 1교시는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고 2교시는 어떻게 만나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반의 교실의 모습을 저는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안은 선생님이 나랑 맞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선생님이 고민해 주실 것은 이 결과만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를 교실에서 하기까지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추리하고 추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결국은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처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아이들이 나를 도려 성장해 왔구나. 아이들과의 생활은 사실 하루하루 돌을 닦는 것 같은 생활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좋은 한 해를 보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아이들을 만난 것 뿐입니다. 힘들었다면 언젠가 만날 그 아이를 저는 미리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하루하루를 저희 반 교실과 비교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허성환 선생님을 따라서 해보고요. 실제로 교실에 했더니 이건 제대로 안 되네. 이건 괜찮았어. 선생님만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테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 교육재단에서는 9년 동안 선생님들을 연구했어요. 몇 년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가장 그분 인생에서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인가. 이제 막 발령 날려는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몇 년 차쯤 되면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까? 10년 차는요? 한 20년 차쯤?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테드 강의에서 얘기합니다. 정확히 3년 차 안에, 3년 안에 결정됩니다. 이 3년이 중요합니다. 3년 안에 선생님이 만나는 책, 3년 안에 선생님이 만나는 동료가 선생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열정적인 그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그때, 아이들을 만나는 순수함으로 가득 찬 그때 선생님의 열정이 남은 선생님의 긴 30년, 40년을 채워가야 될 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저희 반 첫 만남 프로젝트입니다. 명불허전 학급 경영,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